지역 189 상가 건물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똑같아. 먼저 여기 한번 봐봐. 먼저 우리 이제 대항 요건은요. 상가는 뭐냐? 우리 주택은 뭐라고 그랬죠? 주택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죠. 상가는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요. 여기가 신청이에요. 신청은요. 법조문에는 신청이라고 돼 있어. 신청. 사업자 등록이요. 등록은 판례요.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등록증 교부요. 등록증 교부 이것은 틀린 거로 나왔어. 우리 시험에 틀린 것으로.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이라고 해야지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두 번째는요. 우선 비대권은요. 여기 아까 말했죠? 대항 요건이요. 똑같아. 대항 요건 플러스 뭐가 있다? 확정 일자요. 근데 우리가 주택임자에서는 확정 일자는 어디서 받았죠? 확정 일자 부여기간 동사무소 뭐죠? 법원 그다음에 그 등기소 다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어디서 받는다?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서만 받아요. 최우선 변제는요. 대항 요건이요. 대항 요건에다가 플러스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다. 이렇게 소액. 아까 우리 주택은 주택하고 다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의 경우 소액 임차인은 뭐냐? 주택은 네 가지로 나눴죠. 서울시하고 과밀일조권요. 그다음에 세종시, 그다음에 화성시, 용인시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광역시. 그다음에 또 어디 갔죠?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안산, 김포, 파주 이렇게 갔단 말이죠. 나머지 기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졌죠. 이게 또 달라 상가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암기할 때 헷갈려. 어떤 애 만들었는지.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머지가 똑같으니까요. 자, 그럼 보여. 그런데 주택과 상가가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다. 뭐냐? 주택은요 보증금이 얼마냐가 중요하잖아. 주택은 무조건 보증금이 많고 적고 무조건 적용이네. 근데 상가는 일단 입구가 있어. 입구 일단 상가는요 입구에 들어서야 되는데요. 딱 막는 게 있어. 뭐냐? 그걸 적용 범위라고 그래. 적용 범위가 뭐 있죠? 거기 한번 봐봐요. 상가는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 영업용. 그러니까 봐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거기다 동그라미에 사업자 등록의 대상 거기다 써. 뭐라고 쓴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대부분 하죠? 법인이 적용이 돼. 법인. 우리 아까 주택임대차에는요 법인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상가는 법인이 적용돼. 왜?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있어. 사업자 등록 안 하는 거 뭐가 있어? 동창회 사무실. 동창회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종중사무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요.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해.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 알겠죠? 거기 보면 여기요. 괌이 서울시가 있죠. 서울시는 얼마예요? 서울시 6억 1천이죠. 그 다음에 과밀일조권이 얼마예요? 과밀일조권요? 5억. 과밀일조권요? 그래서 5억인데요. 과밀일조권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산시가 지금 들어가 있죠. 부산특별시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과밀일조권이하고 부산시가 들어서 부산시요. 여기 뭐가 다르죠? 주택은 과밀일조권이 누가 들어가 있었어? 주택은 과밀일조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인천은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어? 단계가 똑같은 데가. 용인시, 화성시, 그다음에 세종시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상가는 부산시가 들어간다니까요.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 나왔죠? 부산시 이렇게요. 웃기죠? 안 웃겨? 알죠? 웃기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그 다음 밑에 봐봐. 밑에다 다 해놨어. 밑에다가. 여기는 봐봐. 여기 인천광역시 빼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죠. 이 광역시 인천광역시 빼고 나머지 온 동네 다 밑에다 해놨죠. 이건 어디가 왔죠? 아까요? 세종시, 파주, 세종시, 화성시 아까 어디가 있었죠? 용인시는 어디가 있었죠? 위에 있었죠. 위에. 알겠죠? 밑으로 다 싸그리 모아놨어. 거기 지금 뭐가 나왔다?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어디에? 봐봐. 여러분 이거 혹시 알아요? 그 서울 외곽 순환도로 알아요? 알아요. 자, 그럼 한번 돌아가 보죠. 여기서 여기도 경기도 광주가 있죠? 광주 가면 어디가 있어? 용인. 여기가 있어. 안산. 여기가 있어. 김포. 여기 쭉 가면 파주가 있어. 파주 여기 이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로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
운전하는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 운전 잘 안 하고 잘 안 돌아다니고 저는 막 뺑뺑이 잘 도니까요. 돌다 보면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안 가본 동네를 다 알게 돼요. 나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적당히 있잖아요. 아 거기 적당히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난 완전 길치거든요. 적당히 어디가 있는지는 알아요. 알겠죠? 여기요 광주, 용인, 안산, 김포, 파주. 그런데 여기 이제 뭐가 있죠? 중간에 화성시하고 뭐가 있어요? 좀 빠지면요 수원 밑으로 쭉 빠지면 뭐가 있어요? 화성시하고 화성하고 세종시 쭉 가면 세종시 있잖아요. 그것만 빼고 이건 이제 먼저 알아 이 말이지 이것을. 그러면 이제 편하죠. 아 이게 외곽 수완도로 쭉 타고 가면 다 나오는구나. 귀신 나오는 데 있죠? 자유로 타고 가면 파주가 귀신 나오잖아요. 또 자유로 귀신 알겠죠? 그렇게 있다. 됐죠? 그게 3억 9천이다. 얼마다 그게? 3억 9천. 3억 9천. 암기도 못하겠어. 3억 9천 이렇게. 여기는 6억 천. 그 다음에 그봐 기타 포항시 이런 데도 기타 얼마? 2억 7천이다. 기타 2억 7천이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어마무시 쉽죠. 어떻게 암기요? 나도 잘 모르는데 6억 천이죠. 6억 천에서 5억이 되려면 얼마를 빼야 되죠? 1억 천을 빼야죠. 5억에서 1억 천을 빼면 얼마 되죠? 3억 9천이 되네.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는요, 1억 천을 빼도 안 돼. 알겠죠? 그건 알아서 해.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뭐가 있죠?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요, 뚝 떨어지죠. 알겠죠? 왜요?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도시인데 갑자기 시골이 나오니까 깜짝 놀랄 때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 6억 천이세요? 1억 천을 빼 5억이에요? 1억 천을 빼 3억 9천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빼야 돼요? 1억 2천을 빼야 되죠. 알겠죠? 하나를 더 뺀다 이 말이죠. 그 정도는 우리가 또 수고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어려우니까요. 알겠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주택하고 상가가 달라. 우리가 주택에서 광역시에 어디 뭐가 부산시가 여기에 들어와. 근데 여기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요, 더 웃긴 거 한번 볼까요? 한 장 더 넘겨. 한 장 더 넘겨요. 최우선 면제를 봐봐요. 최우선 면제 또 틀리죠. 서울시만 있고 과밀역지권 있고 부산시가 또 어디로 빠졌어? 부산시는 어디로 기어 들어갔어? 광역시로 기어 들어갔다니까. 광역시 거기에다가요 부산시 써놔. 부산특별시가 광역시에 기어 들어가. 과밀역지권에는 누가 들어가요? 인천시는 이미 들어가 있죠 거기에. 그런데 여기 봐봐. 적용 범위에는 부산시가 여기 나오는데 최우선 면제할 때는 부산시가 어디로 들어가요? 광역시에 들어간다니까.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3단계로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내 말은. 3단계로. 그래서 봐봐. 그럼요 떨지 말고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쓰면 어떻게 돼요? 4단계잖아요. 한꺼번에 이걸 쭉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몇 단계죠? 4단계잖아요. 이렇게 4단계요. 내가 보면 여기요 뭐가 있죠? 여기 먼저 주택은 주택임대차. 주택에서 소액이죠? 주택에서 소액은 어떻게 돼 있어? 4단계가요. 또 비싼데 어떻게 됐어 여기? 서울시만 있어. 서울시 얼마에서 얼마? 1억 천에서 얼마? 3,700까지 이렇게 돼 있죠? 서울시. 그러면 이게 과밀역지권이하고 어디하고? 과밀역지권이하고 또 세종시하고 화성시하고 용인시하고. 알겠죠? 여기는 얼마? 1억에서 얼마? 3,400까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광역시하고 또 돌아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여기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안 되죠. 그럼 어디 들어가? 안산 들어가죠. 그 다음에 김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파주 들어가죠. 파주 여기는 얼마? 6천에서 얼마? 2천 6천에서 2천 이렇게. 알겠죠? 기타 얼마? 5천에서 얼마? 1,700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주택은 자 그러면 상가요? 상가 적용 범위 방금 우리 했었죠. 상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됐죠? 여기 얼마? 서울시는 얼마? 6억 1천 이렇게 6억 1천. 여기는 얼마? 5. 여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서울시 얼마? 6억 1천. 알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과밀하고 여기는 인천시가 들어가. 알죠? 부산시야. 얼마? 여기는 이게 빼고 광역시하고요.
광역시하고 어디 들어가? 세종시, 파주시,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세종하고요. 저기 있죠. 화성하고요. 그다음에 용인하고 이게 다 들어오죠. 용인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부터 쭉 가. 경기도 광주에서 쭉 차를 타고 가다가 광주에서 가다 보면 용인 나오죠. 용인 가다 보면 안산 나오죠. 안산 쭉 가면 김포 나오죠. 김포에서 쭉 가면 뭐가 나온다? 파주가 나온다. 파주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여기는 얼마? 3억 9천. 알겠죠? 3억 9천. 나머지 기타는 얼마? 1억 2천 떼야 되겠죠? 그래서 2억 7천 이렇게 2억 7천 이렇게 여기까지가 적용 범위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또 상가가요. 상가가 뭐가 나온다? 상가가 최우선이 나와. 최우선이 나와. 소액이 나오죠. 소액. 서울시야. 서울시는 얼마죠? 서울시는 최우선이 얼마? 6,500에서 얼마? 2,200.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보면 상가가 부산시가 들어왔죠. 부산시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가면이 적군요. 얼마죠? 5천이에요? 네. 5천 얼마? 900 310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요. 여기 이제 다 들어오죠. 어디에 들어오죠? 광역시가 들어오고요. 안산, 김포, 광주, 파주죠. 여기 어디요? 여기는 그죠? 광역시하고 안산. 그 다음에 어디요? 김포, 광주, 파주 이렇게요. 여기는 얼마죠? 3,800이 들어오죠. 나머지 기타는 얼마요? 3,800에서 얼마죠? 1,300이에요? 1,300이요? 여기는 얼마 들어오죠? 3,000에서요? 3,000에서 얼마요? 1,000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그럼 뭔지 오죠? 나한테 물으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안 되죠. 당연하겠죠. 특히 민법은 아니어도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러면 중기사법 실무죠. 실무니까 중기사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요. 아니 중기사법은 주택하고 상가가 다 나와요. 중기사법 여기서 여러분 지금 주택임대 보호 배웠죠? 상가하고 그러면 중기사법에서 공부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말고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내가 지금 보여줬죠. 표는 각각 해놨잖아요. 이거 보면 돼. 이렇게 해서 보면 더 헷갈려. 그런데 내가 이제 비교를 해준 것은 주택은 이렇고 상가에서 적용범위는 이렇고 상가에서 소액은 이렇다. 이걸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박스로 지금 각각 해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그 박스를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더 헷갈려서 못해. 알겠죠? 내가 지금 해준 것은 비교를 보면서 봐라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 환산 보증금이 뭐냐면 주택은요 그냥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상가는요 보증금에다가 월세에다가 100 곱하기 100을 해요.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요 보증금 2억 원이에요. 월세가 30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에다가 100을 곱해. 그럼 얼마죠? 3억이죠. 보증금 얼마죠? 2억이죠. 그럼 모두 얼마다? 5억이죠. 5억이면 얼마 이하다? 6억 1천 이하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요 보증금이 1억인데 보증금이 1억인데요 월세가 600이에요. 그럼 어때요? 600 곱하기 100을 그러면 얼마죠? 6억이죠. 6억에다 1억 더하면 얼마예요? 7억이죠. 그럼 원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못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못 받는데 또 거기서 또 보호되는 게 또 있어요. 원래는 보호를 못 받는데 몇 가지는 또 보호를 받아요. 그게 재작년 시험에 나왔잖아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또 암기를 몇 개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못 받아 원칙. 그런데 몇 가지는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증금과 관계없이 무조건 받는 것이 있고 어느 일정 이상을 넘으면 보호가 안 되는 것이 있고 일정 이하를 넘든 말든 무조건 보호되는 것이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상가가. 알겠죠 지금?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3번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초과하는 임대차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뭐다? 임대차는 대양력. 좀 이상하게 됐네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그래가지고 옆줄 그어야 되는데요. 가로 묶어봐 가로. 좀 너무 딱 돼 있네. 임대차는 뭐만 거다? 대양력, 계약 갱신 요구, 10년 기간 보장, 권리금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요.
이런 것들 빼고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항력, 이런 봐봐. 대항력이라고 그랬죠. 그다 써. 대항력 동그라미하고 여기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없어. 한산 보증금이 해가지고 봐봐. 보증금이 1억에다가 월세 6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곱하기 100을 하죠. 그럼 모두 얼마가 돼? 7억이죠. 이 7억이 되면은 이 기준을 지금 넘어서죠. 넘어서면은 뭐가 다 안 된다고. 다 안 되는데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된다고? 대항력 된다고. 그런데 거기 뭐가 안 된다고 써? 경매대금에 대항력에다 쓰라고.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X.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X.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작년 재작년 나올 때 그 시험이 나왔잖아요. 대항력은 되는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보증금이 초과하면은.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나와. 10년간 기간은 또 보장이 돼요. 그 다음에 권리금도 보장이 돼요. 이것 빼고는 다른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3번 중요하겠죠? 4번. 상가 건물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예를 얘기했죠? 어떻게 판단한다? 실질적. 그 다음에 5번.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에 적용된다. 그걸 뭐라 한다? 써? 미등기 전세 이렇게.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면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대항력이죠? 봐봐. 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죠. 신청이 되려면요 법조문에 뭐라 한다? 우리 판례는 뭐라 한다? 등록하면. 안 되는 건 뭐다? 안 되는 건 등록증 교부. 이해됐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라고 돼 있어 법조문에. 그런데 판례는 등록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 나왔다? 등록증 교부라고 나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좀 이해됐어요? 알겠죠? 2번은요 사업자 등록을 언제까지? 그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맨 끝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페이지요 189페이지. 189페이지 맨 끝에요. 대항력 3번.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업하지 않거나 폐업을 하죠. 폐업 동그라미. 폐업은요 주택 임대차로 보면 무슨 말하고 똑같다? 전출 신고하고 똑같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4번요 폐업 신고했는데 다시 사업자 등록 줄고 다시 사업자 등록. 그러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해. 그 다음에 5번은요 임대차 계약서상의 소재지하고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달리 돼 있어.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동호수 지번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은요 건물 일부. 여기 봐봐. 여기 5층이요 저는 분명히 이게요 그 관리사무소에서 뭐 올 때는 503호라고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요 내가 교육청에 가니까요 501호인가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신고가요.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잖아요. 일부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부의 경우는 반드시 뭐를 한다? 도면을 첨부해야 돼요. 도면을. 알겠죠?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요. 대항력의 전속이죠. 대항력은요 임대차 우리 주택하고 똑같아. 임대차가 종료했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알겠죠? 돌려받을 때까지. 뭘 돌려받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망으로 본다? 전속하는 것으로 본다. 알겠죠? 전속하는 걸 본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해. 왜? 채권이니까. 그런데 줄고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뭐죠? 써. 대항력 있는 임차권 써.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우리가 아까 말했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있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알겠죠? 더 위에 있는 거. 이해됐나요?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건물 양수인 똑같아. 주택하고.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만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이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요. 내가 말했죠. 주택과 상가는 똑같으니까 하나만 똑바로 보면 된다고.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죠. 경매나 공매 시에요.
매매 대금은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경매나 공매 시 대항 요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줄과 확정일자, 알겠죠? 우선 배제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는 누가 보유한다? 관할 세무서장. 그런데요, 주택에서는 확정일자를 누가 한다? 그래서 뭐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청 뭐 다 된단 말이죠. 알겠죠? 법원, 등기소 다 된다. 그 다음에 3번 정보 제공 요청,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요 임차인은 직접 정보 제공을 요청해, 세무서 가가지고. 그런데 임차인이 데려가는 사람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똑같아. 4번은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줄과 확정 판결, 판결에서 바로 옆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하려고 그래. 아까 이러면 얘기했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전세권으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건물을 인도하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임차권으로는 경매를 못하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바로 그냥 경매하면 돼. 그걸 강제경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임차인이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경매를 청구할 때는 이사를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대 의무의 이행 줄고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 경매의 요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험에 잘 나오는 조문이에요. 조문. 주택과 상가 둘 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5번 6번 묶어. 아까 우리 주택에서 이미 얘기했어. 여러분요 우리는요 금융기관 은행은요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니까. 임차인이 그냥 이사 가려고 그래.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임차인이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라고. 금융기관은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 줄과 양수한 금액 범위,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임차인의 우선 배제권을 승계하죠. 그런데 6번이 중요하죠. 금융기관은 우선 배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주택하고 똑같다고. 알겠죠? 7번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 동의하면 인도.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 동의하면 보증금 이퀄 배당금이죠.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동시 이행관계.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관계다 이런 말이죠.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권 여러분요 거기 박스를 한번 보시고 이것은 암기해야 되겠죠. 6,500에서 2,200. 나는 항상요 나는 서울시 것만 암기해요. 왜요? 밑에는 암기하면 헷갈려서 말 잘못하면요 모른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뭐만 얘기하면 돼? 서울시만 얘기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서울시니까 6,500에서 얼마까지 2.2에 나머지는 몰라. 알겠죠?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이것은 뭐냐면 민법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뭐죠? 중개사 보면 실무잖아요. 실무에서 이거 안 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중개 실무에서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아까 얘기했죠? 임차권 등기명령 똑같아. 주택과 상가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한다고 그랬어? 먼저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건물, 상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 임대인의 주소지, 임차인의 주소지 그러면 안 돼. 상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다. 그래서 등기하게 되면 뭔다? 이사를 가도 관계없다. 대항력과 우선 배제권과 최우선 배제권이 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배당한다.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당연히 배당한다. 당연히. 알겠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등기가 되면은 보증금 반환하고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기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그것은 주택과 상가가 똑같아. 그
다음 임대차 기간. 이것도 똑같아. 주택하고 봐봐. 우리 몇 년이죠?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그럼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1년. 여기서요 또 똑같아. 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요. 임대인은 규정이 없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해야 되고, 만약에 6개월로 했다. 만약에 6개월로 정하면은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해도 되고 6개월을 주장해도 된다. 그런데 임대인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6개월 또는 1년. 그런데 임대인은 안 된다. 묵시적갱신이죠. 묵시적갱신에서는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이요. 임차인에 관한 것은 없어. 왜 없냐? 써. 거기다 임차인에 대한 규정 없다. 거기다 줄 긋고 써.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 임차인은 기간 만료 6월에서 1개월이죠. 1월 전까지. 임차인은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임차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말이죠. 우리는 주택은 어떻게 하죠?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없다 이 말이죠. 존속기간을 몇 년을 본다? 1년. 임차인만, 동그라미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몇 개월? 3개월이에요. 3개월. 근데 임대인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택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상가 건물 공유자인 임대인이 줄과 갱신 거절 통지. 우리가요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갱신하든 갱신을 거절하든 차임을 증여하든 차임을 강요하든 임대차를 해지하든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지분의 과반수래. 맨 끝에 지분 과반수로 써있지. 맨 끝에 지분 과반수.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그 다음 밑에 봐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죠. 이것은 주택에는 없어. 상가에만 있어. 6번 중요해. 7번 중요해. 6번 7번이 중요하다고. 이것은 상가에만 있고 주택에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6번만 주구장창 시험이 났어.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요 권리금이 지금 주구장창 나오다가 작년에만 좀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권리금 나왔죠. 그래서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 주야장차.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여러분요 이 6번이 이제 또 한번 나올 때가 됐어. 6번이 한번 볼까요?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해.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하고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나왔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몇 기 연체 몇 기? 3기 할 때 3 동그라미 3기 연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부정 줄고 치고 부 동그라미. 합의 줄고 치고 합의로 보상을 해줘. 보상 줄고.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차 줄고 치고 동 동그라미. 동의 없이 전대차. 우리 민법에서 동의 없이 전대차하면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음은요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줄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거기까지 줄 것이고 중대한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 하고 파손 동그라미 파손 만약에요 옆에 줄고 경과실로 파손 하면 맨 끝에 갱신 거절을 못해. 그런데 여기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하면은 갱신을 거절을 해. 그런데 시험에 뭐라 나온다? 경과실로 파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 과실이다? 중대한 과실이 중요해. 그 다음에요 비읍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멸실 줄고시고 멸 동그라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야 돼. 멸실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야 돼. 시옷은요 전부 또는 뭐다? 대부분이야. 대부분 동그라미 대부분. 여기다 써 별 하나 하고 일부 그러면 큰일 나. 일부. 대부분을 일부 그러면 큰일 나. 대부분은 철거나 재건축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줄거 체결 당시 고지 동그라미 고지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죠. 이러면요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요 3년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뭐라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우리 올해 연말에 여기 재건축 할 거니까 나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처음부터 들어갈 때 계약할 때 체결 당시 계약을 할 때 우리 3년 뒤에 재건축 할 건데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래도 괜찮으면 들어오고 그러지 않으면 들어오지만 그래야지. 장사 잘하고 있으니까 배 아파가지고요. 뭐라 그래요? 갑자기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10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 얘기해야 돼? 이 말을 언제 해야 돼? 계약 체결 후에가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에 말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시옷은요, 시옷은 건물이 노후되고 훼손돼 가지고 줄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야 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읒은요, 다른 법령 줄과, 다른 법령 뭐죠? 그러면 도정법, 공법에 도정법 있죠.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돼. 그러면요, 중간에 나가야 돼. 기간이 끝나기 전이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그런데 다른 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시옷이 중요하다. 뭐라다고? 전부 다 대부분인데 언제다? 계약 체결 시지 계약 체결 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시옷하고 이응하고 지읒은 같은 조문이에요. 내가 세 개로 나눠놨어. 알겠죠? 그 다음에 치읒은요, 의무를 현재 의무 동그라미 그럼 여러분요, 내가요 동그라미 하나만 읽어보면 삼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처리 중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중대한 사유, 맨 끝에 치읒의 맨 끝에 중대한 사유 할 때 중, 의무를 현재 위반할 때 그러면 봐봐, 3기 할 때 기억에 3, 니은의 부정한 방법 할 때 부, 디귿은요 합의로 할 때 합, 늘이요 동의 없이 동의할 때 동, 삼부 합동, 삼부가 뭐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삼부라 하죠. 알겠죠? 삼부가 합동으로 미음 뭐죠? 파손이죠. 중대한이 중요하죠. 여기서 중대한 파손이죠. 그 다음에 시옷은요 멸실이죠. 멸실 파멸된 것을. 그 다음에 어디죠? 시옷 이응 지읒은요 철거나 재건축의 철거나 재건축에서 전부 다 대부분을 철거해. 일부 아니에요. 대부분을 철거해요. 철거하기 위해서 시옷 이응 지읒은 같은 걸 하는 게라고 내가 얘기했죠 아까. 철거를, 그 다음에 의무를 현재 위반해. 처리 중이다. 중대한 사유가 있다. 중이다. 삼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처리 중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삼부가 가 없어. 삼부 합동으로 없어.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처리 중이다. 이렇게 말을 이어서. 3번은요,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10년. 얼마 전까지 해도 3년이었어. 몇 년이다? 10년. 4번요,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 얼마다? 100분의 9였는데 바뀌었어. 100분의 5로 10년 바뀌었어. 알겠죠? 작년에. 그 다음에 100분의 5 바뀌었어. 100분의 9에서. 5번,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줄과 법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 옆줄 긋고 10년을 넘을 수도 있다. 10년을 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10년이 되는, 마지막 10년이 되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다시 1년 연장돼. 그럼 몇 년간 있을 수 있다? 11년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 10년을 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은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줄고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주변 상가의 차임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서 줄고요, 주변 상가의 차임 줄고 주변 상가의 차임을 맨 끝에 고려해서 증감을 청구해야 돼. 증감을 청구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6번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로 시험에 나온 게 뭐냐, 거기서 가장 전문 정답을 많이 한 게 미음이에요. 가장 정답 많이 한 게 미음. 중대한 과실인데 경과실로 파손하면 갱신 안 해줘요. 그런데 실수로 파손하면 갱신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나온 게 우리가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인데요, 일부를 철거, 그게 시험에 났어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법이 바뀌었어. 뭐라고요?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해야 돼요. 계약 체결하고 난 후에 고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조건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권리금 봐봐요. 권리금이란 뭐냐? 권리금이란 보시고. 2번요, 권리금 계약은 누구한테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 새로 들어올 사람이 신규 임차인이죠. 3번은요,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요, 전번에는요 3개월이었어요. 이번에 바뀌었어. 동그라미에 6개월 별 안에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야. 거기를 줄고. 우리는요,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3개월에서 종료시까지였어. 작년에 많이 바뀌었어. 몇 개월로? 작년 10월달 바뀌었다고. 6개월에서 끝나기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 방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요, 임차인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권리금 받으려고 신규 임차인을. 그런데 임대인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거절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돼. 지금 말했어. 3개월에서 전에는 몇 개월로 바뀌었어? 6개월로 바뀌었어. 전에는 5년이었어. 몇 년으로 바뀌었어? 10년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4번.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 건물을 몇 년 이상? 1년 6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영리 목적으로? 이름 아까 우리 상가는 뭐죠? 상가는 사업자가 중용되고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되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금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1년 6개월이나. 알겠죠? 그런 경우는요, 임대는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다른 사람 하나 데려왔어. 데려와도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임대인의 방행위로 임차인에게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그닥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둘 중 하나 낮은 거예요.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금액.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요, 6번이 시험이요, 2번이나 났어. 연속적으로 3번인가 3번인가. 6번 봐봐. 방해를 했어. 임대인이요, 신규 임차인 데려가도 계약도 않고 뺀질뺀질하고 일부러요, 임차인한 팀 빼가지고 할 수 없이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게끔요. 그래서 방행위를 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줄고 임대차가 뭐한 날? 종료한 날. 종료동그라미하고 별 하나에 종료예요. 뭐라고 하면 안 돼? 방해행위가 종료가 아니라고. 뭐가 종료? 임대차가 종료.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 방해가 종료가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이다? 3년이야 3년. 임대차가 종료한 3년. 맨 끝에 시효로 소멸해. 재책기간이에요. 소멸시효예요. 시효로 소멸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고. 그 다음에 7번은요, 7번은 여기서 보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그렇게 돼 있죠.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써 준대규모 점포 동그라미하고. 거기서 무슨 시장이죠? 우리 무슨 시장? 전통시장은 권리금 규정이 적용서. 이번에 바뀌었는데 거기 안 돼 있네. 전통시장은 권리금 규정이 적용된다. 옛날에는 전통시장은 준대규모 점포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권리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만 전통시장이지 다 영세상인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뺐어. 권리금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권리금을 못 받는다 이 말인데, 여기서 전통시장은 뺐어. 결국 반대로 해석하면 전통시장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안 되는 거, 아직 시험 안 났으니까 내기 안 되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뭐라 나온다? 다음 주에서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1번 대규모 점포, 2번 준대규모 점포, 3번 그 다음에 국유재산, 4번 공유재산, 4번 5번 전통시장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어디가 된다? 전통시장은 권리금 규정을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안 되는데 전통시장은 된다 이 말이죠. 말했어 지금. 작년에 바뀐 거니까 올해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고 말이죠. 작년에 지금 쭉 바뀌어.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고 다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8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관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써. 옆에 줄고 써. 맨 끝에다가 표준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써.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됐죠? 그런데요, 권리금은 누구다? 권리금은 국토교통부 장관. 9번은요, 전대차죠.
전대차는 권리 전차인한테는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잖아. 전대차는. 우리 아까 뭐라 했어? 임대차 계약하고 누구하고 했어? 누구하고? 임대차, 아니, 권리금 계약하고 누구하고? 신규 임차인하고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대차는 안 돼. 기타. 임차인이 차임을 몇 기 연차면 3기. 3기를 연차하면 뭐 한다? 해지. 옆줄 긋어서 주택 임대차는 몇 기? 2기. 자, 2번은요.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가 된다.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따로 줄고 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뭐냐?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임차인이요. 갑한테요. 월세로 두 번 연체했어. 근데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었어. 병으로 바뀌고 또 이 사람이 또 두 번 연체했어. 3번 연체하면 나가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지금 몇 번 연체했다? 두 번이잖아요. 옛날 사람한테 2번, 새로운 사람한테 2번? 네. 그럼 모두 몇 번 연체한 것이다? 4번. 2번 연체한 것이다 이 말이죠. 왜 2번이다? 우리는 채권이죠. 네. 채권은 특정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연체한 거지 병한테 연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번 연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4번 연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이 갑하고 계약을 할 때 을한테 받을 수 있는 돈 여기 있죠? 2달 묶어. 이것을 채권 양도를 받고 그 사실을 을한테 통지해야 돼. 야, 너 그때 2달 안 낸 거 내가 병한테 넘겼으니까 너 병한테 갚어. 이렇게. 그러면 병은 건물을 양수하면서 을은 2달치가 연체된 것을 끌어안는 거죠. 2번 연체했죠? 이제는 몇 번만 연체하면 한 번만 연체하면 아웃이에요. 그런데 보통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넘긴다 이 말이죠. 그럼 몇 번 연체해야 돼? 신소유자한테 몇 번 연체해야 돼? 3번을 연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 그래서 봐봐요. 맨 끝에요. 종전 임대인에게 2번, 신소유자한테 2번, 임대차 소멸 청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소멸 청구를 하면 뭐죠? 연체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 양수 절차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차임 등을 증액할 때는 옛날에는요 100분의 9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 얼마다? 100분의 5 바뀌었다고 5% 작년에 많이 바뀌었다고 5% 100분의 5. 그 다음에 4번은요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정한. 아까 있었어. 상가는 아까 어떻게 했어? 상가는 주택은 어떻게 했죠? 주택은 연 얼마? 연 1할 기준금리가 아까 얼마였죠? 1.75라고 그랬죠? 1.75에다가 얼마? 3.5%를 뭐 한다고 했어? 더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6천만 원, 아까 6천을 월세로 전한다 6천을 받는다 곱하라고 그랬죠? 더해서 곱하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상가는요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 상가는 얼마로 돼 있어 지금? 연 1할 2푼이나 연 1할 2푼 6천에 연 1할 2푼 얼마다? 720만 원 720만 원 연 12개월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든지 뭐라고 왔어 지금? 기준금리의 4.5배를 뭐라고 그랬어? 곱하라고 그랬어. 기준금리에 아까 우리가 주택은 뭐라고 했어? 기준금리에 3.5배를 더한이라고 했죠. 여기는 뭐라고 했어? 기준금리에 얼마? 4.5배를 곱하라. 5배수를 곱하라고. 알겠죠? 4.5배수로 곱한 이렇게 돼. 곱한 비율. 그러니까 1.75에다가 4.75로 곱하라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이해됐나요? 주택은 뭐라고 돼요? 주택은 기준금리에다가 3.5를 더하라고. 더해서 비율 곱하라고. 여기는요 기준금리에다가 4.5로 곱해서 다시 6천만 하고 곱하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말이 다르죠. 똑같아? 틀리잖아요. 더하고 곱하고 3.5를 더한 4.5를 곱한. 알겠죠? 주택은 얼마고? 연 1할. 상가는 얼마고? 연 1할 2푼. 말이 다르죠? 그런데 똑같은 것은 뭐죠? 주택도 몇 퍼센트다? 5%. 증감할 때 상가도 몇 퍼센트다? 5%다. 주택은 몇 기를 연체하면 나가러 갈 수 있다? 2기. 상가는 몇 기? 3기. 이런 거라니까 지금.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부분 있죠? 191페이지. 여기가 상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라도 알고 있어야지. 다른 건 상가는 다 알고 이걸 모르고 있다. 191페이지를 용서가 되지 않는 뇌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페이지는 몰라도 상가는 무조건 뭐 넣어야 돼? 191페이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것을 공부해야지.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190페이지까지 하고 놔뒀다. 그것은요, 고생을 더 해야 돼. 알겠죠? 큰일 나. 뭘 해야 된다? 191이 가장 상가에서는 엑기스다.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가지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뭐라고 그랬죠? 주택도 뭐가 있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상가 건물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주택과 상가는 두 개가 다 뭐하다? 다 똑같다 내용이. 그래서 아까 주택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앞으로 여러분요 기출 천재집이 한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기출 천재가 나오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면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지금 민법은 기출 천재집이요 다른 데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간을 하고요 남은 것들은 학원에서 제작을 할 거예요. 무슨 알겠죠? 따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상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11월 12월 때 뭐랬냐? 11월하고 12월에 명의신탁하고요 가등기 담보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번 그 구정주간에 가등기 담보하고 그 다음에 뭐죠? 명의신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하고 상가를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왜냐면 특별법은 한 번 더 봐버리면 끝이야. 법이 여기서 끝이니까 더 이상 없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다른 거하고 연결이 안 돼? 안 되고 이게 딱 끝이에요. 개별법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야간은요 야간하면서 집합권법을 하나 찍으려고 그래요. 알겠죠? 야간에 집합권법도 찍어서 해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야간에 찍어 놓을 테니까 주간은요 이러면 그 언제냐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라고요. 알죠? 언제요? 구정주간에 듣고 나오면 나중에요 할 때 훨씬 편하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특별법을 전부 다 한번 딱 해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 특별법에 관한 것은 어디다가 올려놓냐면 이런 보면 그 강의 노트 특강 있죠. 우리 사이트에 보면 강의 노트 아니 합격닷컴 보면 합격닷컴 해가지고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그 뭐죠 수강 신청란 거기 보면 맨 위에 보면 뭐가 특강 쭉 나오죠. 문제풀이 특강 있고 지금 오늘 5위 하는 특강 그 다음에 뭐죠 합격 노트라는 특강이 있죠. 유학 노트 거기 부분에다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보셔요. 무슨 아시겠죠? 오케이. 다른 뭐 질문 없죠? 이따요 밥 먹고요 3시 20분에요 뭐를 보냐면 주택 임대차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요 오늘 배운 부분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주택은 한 20문제 되고요 상가는요 한 15문제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